이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프린트 꺼내시고 같이 봐요. 이제 인물 간의 갈등, 인물 간에 싸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인물 간의 갈등이 사건의 주된 내용. 오히려 여기에 주된 내용은 인물의 내면 의식인 거죠. 내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게 중심인 거지. 인물의 갈등 뭐 이런 거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인물 간의 갈등이면 또 싸워야 되잖아, 인물끼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독백 위주로, 그치? 독백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바빠요. 이건 바쁘다고요. 엄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없잖아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독백 위주로 맞는데, 긴박한 전개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자, 이야기 밖에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계속 뭐 얘기하는 거지? 이제 너무만 얘기해서 뭐, 이게 아프네.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물 밖에 있는 서술자 맞죠? 우리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어떤다 그랬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바로 한 인물인 구보를 딱 집어서 얘하고만 전지적으로 소통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 맞죠? 그리고 구보하고는 전지적이니까 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섬세하고 감각적인 묘사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섬세하고 감각적인 묘사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저 드넓은 초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름답게 흘러가는 뭐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이 빈번히 교차하면서 과거가 나왔다가 현재가 나왔다가 계속 그렇게 빈번히 교체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아닌 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구보가 우리가 타가지고 갑자기 전차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타잖아요. 자, 그 여자를 타서 여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구보가 단지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과거로 진짜 딱 갔거나 진짜 현재로 다시 왔거나 다시 과거로 갔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구보가 옛날을 잠깐 떠올려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뿐이에요. 과거의 모습을 구보가 쏙 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이 빈번히 교차한다라는 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볼까요? 구보가 전체를 타면서 찾는 것은 행복이다. 그렇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것, 바로 뭐였지? 행복이라고 했었어요. 자, 구보가 교회를 자주 찾는 이유는 그곳에 고독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구보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예전에는 간 적이 있고 좋아했다고. 예전에는 좋아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구보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찍이 고독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옛날에는 교회 나가서 고독한 거 좀 즐기기도 하고 한적한 거 즐기기도 했다라는 건데 요즘에는 안 간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교회를 자주 찾는 거 일단 아니죠? 아니요. 자, 9번은 벗과 동전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벗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쭉 밑에 보면 차창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했을 때 난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창밖을 봤다가 문득 대학병원이 있네. 거기에 친구가 있잖아.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지. 친구라도 찾아가 볼까? 하는 부분이죠. 여기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어도 행복을 못 찾았네. 그치? 결국에 어떻게든 한계에 이를 수 있다. 행복은 아니어도 라고 했으니까 친구한테 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동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볼까요? 동전 대정 어찌고저찌고 동전의 뒷면을 보다가 그렇죠. 동전 5개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동전을 보니까 그 동전의 연수를 다 합한 연도가 바로 대정 54년이었죠. 이 연도를 다 합한 연도만큼 보니까 어떤다는 거야? 숫자에게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우리는 알죠. 그 의미가 무엇이다? 행복이라는 거. 자,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었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이 많은 세월 동안 어쨌다고 행복하지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벗이나 지금 동전에서 행복을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은 전차에서 만난 여자가 자기를 모른 채 하기를 바란다. 모른 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까? 구보가 보시면 자기를 보시면 구보가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한 부분.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 여자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좀 외롭고 쓸쓸한 것이다. 좀 나를 아는 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여자가
자기를 모른 채 하기를 바란다는 아닌 겁니다. 아는 채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지? 자, 9번은 어머니에게 전차에서 많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가 이런 반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여성을 보고 이런 여성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엄마가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얘기를 진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진 않았죠. 그냥 이랬을 것이다. 왜냐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여성을 보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만났죠? 라고 진짜 얘기를 한다면 엄마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죠. 그리고 말하면서 내가 오직 그뿐이라고 말한다면 엄마는 실망하고 주변 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생각으로 해보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엄마가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추측성의 추측. 그치? 추측이잖아.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변호할 것이다. 추측이죠. 추측. 진짜로 안 했다. 안 했다.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구보의 성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죠? 이제 말도 못하고 여자를 옆눈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자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뭐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여자한테 아는 척을 할까? 모르는 척을 할까?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선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소심하고 신중한 면이 있죠. 애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우유보단 요건 맞죠? 선택 제대로 못하고. 근데 어리숙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엘리트였잖아. 지금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이기 때문에 어리숙하다는 거는 약간 좀 바보스러운 주인공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약간 바보스러운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생각이 너무 많은 느낌? 약간. 자,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 이제 다 알죠? 이제 다 설명 안 할래, 이제. 볼게요. 과거 해상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는 추리소설이 많이 나오는 거지. 사건의 전체 모습을 전모라고 하는 거야. 사건의 전체 모습을 다 설명하는 그 추리소설 있죠. 여러분들,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쫙 추리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라는 거야. 그런 거 없죠? 자, 대화를 통해서, 일단 대화를 별로 안 해. 이 사람 거의 독백이죠. 일단 누구랑 얘기를 안 해. 히키코모리.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그죠? 대화를 별로 안 해. 그래서 또 대화를 통해서 딱히 또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야. 거의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서울 시내를 관찰하면서 시대적 배경이 보이는 거지.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현재형 어미의 사용으로 사건의 현장감을 드러낸다. 그렇죠. 뭐뭐 는다. 그리고 니은다. 그리고 뭐뭐 는다의 사용을 통해서 이 현재형 어미의 사용을 통해서 사건의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잦은 쉼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쪼개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나더라.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기역에서 미음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어떤 걸까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역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어때요? 젊은 여인이 탔죠? 구보와 함께 전차를 탄 승객이었어요. 여러분 나시죠? 구보가 전차 안에 탔는데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 거기 하나 남은 좌석이 있었죠? 앉으려고 했지만, 바로 어떤 여자가 슉 올라타서 그 여자가 누구야? 바로 이 젊은 여인이야. 올라타가지고 그 좌석에 앉아버렸다고. 그래서 구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차창대 옆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보와 같이 전차를 탔던 승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제 니은부터는 어때요? 바로 전차에서 여기 있죠? 전차에서 후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것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하고 쭉 생각했는데 그 여성이 결국 아는 여자였죠? 예전에 어머니의 소개로 만났던 여자였잖아요. 그죠? 니은도 바로 예전에 만났던 여자, 그 섹시 역시 1년 전에 만났던 여자, 그 여자 역시 1년 전에 만났던 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우리가 구보와 같이 전차를 탄 승객이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바로 구보가 1년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여자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은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원데이 동안 경성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린 소설이다. 1930년대의 경성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시된 부분은 전차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 전차라는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30년대의 서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차이기 때문에 경성 거리를 배회하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 바로 여기 보시면 또 나머지, 자, 인물의 의식의 흐름. 이건 색깔 다르게 볼까? 그리고 나서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소설이죠. 인물을, 바로 구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다 그랬어? 전체에서 만난 여자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 어떤다고?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다. 그치?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지? 구보가 보고 들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생각하게 되는 것. 생각이 서술의 중심이다. 생각이 중심적으로 중요하더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점 중요하다고 했죠? 자, 구보의 그런 내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려면 구보만 전지적으로 딱 파고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구보에게만 초점을 맞춰 서술. 이게 뭐라고 했다고? 이거 이제 그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제한적 전지 시점. 운다고 그러던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한적 전지 시점. 그죠? 구보에게 초점을 맞춰서 서술해서 마치 구보가 서술자인 것처럼 서술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구보만 전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전지적으로 약간 우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느낌을 주더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인물의 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2번은 왜 아닐까요? 인과성이 분명한 사건이죠. 인과성 이게 뭐예요? 원인, 과는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소설을 바로 인과성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딱히 스토리가 없잖아요. 인과성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게 맞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가 구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볼까요? 자, 26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엘리트예요. 그런데 직업도 없고요. 엘리트 백수. 결혼도 하지 못해. 그렇죠.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바로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라고 생각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왜 이렇게 캐릭터를 설정했다고 했죠? 1930년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 내가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써먹지를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캐릭터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쓰인 당시에 1930년대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당시에 공부 많이 했어도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작가는 이 구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1930년대 방화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래서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제대로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